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 겁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가 싼 편이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은 평균 어느 정도나 저축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일 수가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이 장을 볼 때 점점 더 비싸지는 가격을 우리가 정말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면서요? 네, 대부분은 미국에서 장 볼 때 참 비싸다라고 느끼시겠습니다만 네. 더 비싼 나라들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네. 영국 웹사이트인 money.co.uk가 이번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36개 나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알아본 겁니다. 장 볼 때 주로 사 먹는 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유, 계란, 치즈, 사과, 바나나, 또 오렌지, 토마토, 양파, 배추, 빵, 쌀, 감자, 치킨, 그리고 쇠고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물가를 조사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미국은 한 주에 장 보는 비용이 평균 27달러 91센트였습니다. 이건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7번째로 비싼 겁니다. 한 주에 장 보는 비용이 평균 27달러 91센트. 이거 제대로 조사된 거 맞나요? 네,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몇 사람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일단 이 전문가 조사라고 해서 발표된 건 그렇습니다. 설렁탕 둘이만 먹어도 30불이 넘어가요. 40불 정도 되죠. 네. 네, 어쨌든 그런데 미국보다 물가가 더 비싼 나라가 6곳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 바로 위 6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오, 네. 한 주간 장 보는 비용이 평균 28달러 45센트로 미국보다 53센트 정도 비용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5위는 프랑스인데요. 네. 28달러 78센트. 그래서 그냥 5위까지는 그래도 20달러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4위부터 물가가 확 뛰어오릅니다. 32달러 22센트. 아이슬란드가 4위고요. 3위는 노르웨이. 이 34달러 93센트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조사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두 곳은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2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요? 네, 한 주간 장 보는 것으로 평균 35달러 78센트 지출한다는 조사가 이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1위는 스위스인데요. 48달러 16센트. 그렇게 유일하게 이번 조사에서 40달러대 넘어갔는데 거의 뭐 그것도 50달러에 달했습니다. 50%가 더 비싸다는 얘기네요. 네. 정말 이야. 유일하게 가장 비싼 게 스위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내용을 전한 마켓워치는 미국에서 장 보는 게 비싸게 느껴지냐라고 물으면서 그렇다면 스위스와 한국 가서 한번 장 봐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국보다는 물가가 낮습니다만은 탑10 안에 든 나라들은 어느 나라이고 또 비용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됐나요? 미국 바로 다음 8위가 덴마크입니다. 27달러 47센트로 미국과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9위는 이웃나라 캐나다입니다. 27달러 13센트로 그렇게 미국, 덴마크, 캐나다 모두 27달러대 비용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0위는 26달러 76센트의 오스트리아입니다. 이번 조사가 36개 나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 저렴한 나라들은 어디예요? 1위가 터키였습니다. 터키. 네. 한 주간 장 볼 때 8달러 95센트 지출했고요. 2위는 콜롬비아 9달러 17센트였는데요. 이 3위가 이제 폴란드 12달러 35센트로 이제 3위부터는 12달러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장 볼 때 지출이 얼마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더해서 소득 대비로 좀 따져봐야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득별로 따져본 결과 미국은 장바구니 지출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선 전체 소득의 2.1%를 장 볼 때 지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엔 한 달에 평균 소득이 1,352달러인데 장 보면서는 62달러 87센트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는 비중이었고요.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2위에 이름 올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로도 역시 2위에 달했습니다. 네. 전체 소득의 4.4%를 이제 장 보는데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인데요. 이 미국인들이 은행 계좌에 얼마나 저축을 해 놓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생각보다 많은 금액들을 저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작년에 미국인들의 평균 저축액 73,100달러로 나왔습니다. 와, 많네요. 그렇죠. 예상보다 네네. 많은 금액인데요. 노스 웨스턴 뮤추얼이 지난해 미국인들의 개인 이 세이빙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인베스팅 투자를 제외하고 그냥 세이빙 어카운트에 정말 저축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요? 와, 순수 저축 금액이 이 정도나 된다면은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게 그 전해에 비해서 저축액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2020년을 보면 그땐 65,9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에 73,100달러니까 늘어난 거죠. 네. 1년 사이 약 10% 정도 더 저축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연준의 소비자 재정 조사에서도 이런 조사를 벌였었는데 예. 그때 평균 세이빙 어카운트 밸런스가 41,6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마켓워치는 미국인들이 이전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전했는데요. 무디스 애널리틱스 자료에서도 미국인들의 저축이 팬데믹 기간에 그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많이 치솟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국가가 돈을 주고 주정부에서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저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니 그게 맞긴 맞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보다 적게 저축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 이제 전문가들은 또 조언을 하고 있어요. 네, 재정 전문가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저축을 늘리긴 힘들고 조금씩 저축해 나가는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렇게 비상금 6개월치부터 먼저 준비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장기적인 목표로 넘어갈 것을 조언하고 있는데요. 네. 한 달 지출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대학 비용이라든지 등록금 그리고 은퇴 목표 이런 요소들을 다 계획해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보험료는 절약하고 보상은 확실하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한미보험 제공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어지는 이슈투데이 순서에는요.